레나. 영순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최근 캠핑족들이 다이소로 몰려간 사건이 있었죠. 캠핑족들을 사로잡은 아이템은 바로 시에라 컵이었는데요. 시중 가격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엄청난 가성비의 시에라 컵을 구하기 위해 먼 지역에 있는 다이소에 가는 사람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소비자 한 명이 너무 싼 가격에 의구심을 가졌는데요. 그가 직접 간이 테스트를 통해 성분 분석을 한 결과 놀랍게도 포장지에 표기된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한 스테인리스를 사용하고 있었음이 밝혀졌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다이소 측은 재빨리 수습에 나섰는데요. 다이소 측은 중국 제조사가 처음부터 시험 성적서를 위조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실으며 이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함을 인정,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환불을 진행하는 것으로 사태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차후 밝혀진 바에 따르면 중국 제조사 측에서 타 물품에 사용할 자재를 시에라 컵에 잘못 사용하면서 벌어진 사고였다고 하는데요. 이렇듯 능력자들이 직접 나서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라면 다행이지만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합니다. 특히나 재료의 품질을 하나하나 확인하기 힘든 음식점의 경우라면 더욱 그렇겠죠? 오늘은 고급스러운 이미지로 국민들을 완벽하게 속인 음식점들 탑4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4위, 폴 제과점. 땅값 비싸기로 유명한 여의도 한복판, 그것도 서울 여의도 메리어트 호텔 1층에 자리 잡은 120년 전통의 프랑스 베이커리 폴은 다른 빵집보다 2배는 비싼 가격이지만 프랑스에서 가장 유명한 베이커리의 유일한 한국 지점인지라 주말이면 발 디딜 틈도 없을 만큼 잘 나가는 베이커리였는데요. 그러나 이렇게 잘 나가던 곳이 갑자기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그들을 고소한 상대는 놀랍게도 폴 본사였는데요. 사실 폴 본사는 원래 A업체와 독점 계약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A업체가 로열티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면서 자동으로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황당하게도 A업체는 무단으로 B업체에게 영업권과 상표 독점권을 판매해버렸고 계약이 이미 끝난 영업권을 넘겨받은 B업체는 폴 본사 측의 동의 없이 고유 상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계속 영업을 해왔던 것이었죠. 이 사실을 알게 된 폴 본사 측은 브랜드의 이미지가 손상될 것을 우려 제한적으로 상표권을 인정하고 초기에는 재료도 공급해 주었으나 기사가 추가 점포 개설을 요구하자 아예 재료 공급을 끊어버렸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사가 영업을 계속하자 폴 본사 측은 비사가 출처를 알 수 없는 재료로 빵을 만들어 팔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끝내 고소를 하고 나선 것이었습니다. 120년 전통의 프랑스 정통빵이라는 이름 아래 높은 가격임에도 날개에 돋친 듯 팔려나갔던 빵들이 사실 가짜였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사람들은 그럼 그동안 우리가 사 먹었던 것은 무엇이었냐며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결국 이 법정 다툼은 법원이 폴 본사의 손을 들어주면서 끝이 났고 폴은 그대로 영업 종료,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화제가 되자 일각에서는 폴은 프랑스에서 그다지 고급 이미지도 아닌데 왜 한국에서 그렇게 비싸게 팔렸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며 의구심을 드러냈는데요. 빵의 고장인 프랑스에서 유명한 빵집이라는 명칭이 가지는 후광이 그만큼 강력했던 것 같습니다. 3위, 크라제 버거. 햄버거 하면 롯데리아와 맥도날드만 떠올리던 시절 국내 최초로 프리미엄 햄버거를 들고 나온 크라제의 존재는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습니다. 업체에서 받은 패티와 빵을 사용하는 일반 패스트푸드점과 달리 직접 빚은 수제 패티 등으로 풍미를 극대화시킨 고급스러운 맛, 거기에 포크와 나이프를 사용해 썰어 먹어야 할 정도로 커다란 수제버거의 존재는 그 자체로도 센세이션이었죠. 입점하는 곳도 압구정, 청담, 가로수길 등 하나같이 땅값이 비싼 곳이라 크라제버거는 단번에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크라제버거의 가격은 단품이 7,000원에서 만원 수준으로 일반 햄버거보다 2배에서 3배는 비쌌지만 그 인기는 식을 줄 몰랐고 사람들의 데이트와 약속 장소로 각광받으며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되었죠. 그러나 그 영광도 잠시, 크라제버거는 무리한 사업 확장 탓에 어느 순간 내리막길을 걷게 되었는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과정에서 한 주방 직원의 폭로로 인해 놀라운 진실이 밝혀지고 말았습니다. 고급 수제버거인 줄 알았던 크라제버거가 사실은 신세계와 오뚜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이 패티와 소스 등을 사용한 양산형 패스트푸드에 불과하다는 것이었죠. 사람들은 손으로 패티랑 빵을 쌓아줘서 수제버거라고 불렀던 거냐? 그럼 맥도날드도 수제버거 아니냐? 등의 의견을 쏟아내며 크라제버거를
비난하고 나섰고 결국 가격과 퀄리티 모든 부분에서 애매한 포지션이었던 크라제버거는 그대로 몰락하고 말았는데요. 당시 프랜차이즈 가맹점 형태로 운영되었던 사업 특성을 고려해보면 재료들을 모두 본사에서 공급하는 시스템은 어찌 보면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고급화 전략 탓에 사람들이 느낀 배신감은 더 클 수밖에 없었죠. 무리한 사업 확장 대신 보다 합리적인 가격대로 판매했더라면 아직까지도 크라제버거가 건재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2위, 캐비아 삼겹살. 트러플, 푸아그라와 함께 세계 3대 진미에 속하는 캐비아는 10g에 10만 원에 달하는 고가의 음식이죠. 그런데 이 비싼 캐비아를 한국인들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삼겹살에 박아 판매한다는 음식점이 나왔습니다. 먹기만 해도 힘이 솟는다는 이 초호화 삼겹살은 여러 방송에 소개되며 인기를 얻었지만 캐비아를 잘 아는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열을 가하면 맛과 영양소를 잃는 캐비아를 구워 먹는다니? 거기다 캐비아가 들어간 것 치고는 저렴한 가격도 의문이었죠. 그리고 진실은 몇 년 후 트루마쇼라는 다큐멘터리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캐비아 삼겹살 위에 올라간 캐비아는 사실 철갑상어의 알이 아닌 한 통에 3,000원짜리 럼블피쉬의 알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캐비아 삼겹살이라는 근본 없는 메뉴가 맛집으로 온갖 방송에 소개되고 인기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거기에는 방송사와 맛집 식단 간의 뿌리 깊은 커넥팅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당시 방송계에는 이른바 맛집 브로커라 불리는 이들이 활발히 활동 중이었는데요. 이들은 제작비가 필요한 제작사들과 홍보가 필요한 식당들을 연결해주는 것은 물론 광고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소위 말해 어그로가 끌릴 만한 메뉴들을 직접 개발해주기까지 했습니다. 메뉴의 맛이나 품질에 대한 검증은 없이 TV 화면에 잘 잡혀 소비자들의 이목을 사로잡을 수 있는 메뉴를 만들어내고 방송 프로그램 섭외와 출연할 연예인, 연출까지 도맡아 해주면 맛집이 뚝딱 만들어진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가게 안에 있던 손님까지 전부 가짜로 섭외된 연기자들이었는데 캐비아 삼겹살 역시 이렇게 탄생한 메뉴였던 거죠. 언젠가부터 TV에 소개되는 맛집은 맛이 없다는 인식이 퍼졌는데요. 방송의 사명보다 이익을 우선시하는 일부 사람들의 태도가 맛집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 것 같아 아쉽네요. 1위, 미미쿠키. 아이들에게 좋은 것만 먹이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특히 아토피가 있는 아이들의 경우 다소 비싸더라도 수제, 유기농 제품을 찾기 마련인데요. 미미쿠키 역시 그런 수제 유기농 브랜드 중 하나였습니다. 자식의 태명인 미미를 걸고 장사를 하는 만큼 믿을 수 있다는 신뢰감으로 입소문을 타게 되죠. 미미쿠키는 온라인에서 완판 행진을 기록하는 것은 물론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줄이 길게 늘어서며 방송에도 소개될 만큼 잘 나가는 브랜드로 거듭났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한 네티즌이 충격적인 제보를 하게 됩니다. 바로 미미쿠키에서 판매하는 쿠키가 코스트코의 쿠키와 똑같이 생겼다는 것. 아니, 유기농 수제 제품이라고 했는데 시중에서 파는 기성품과 똑같고 가격은 2배나 비싸다니요? 사람들이 술렁거리자 미미쿠키는 재빨리 같은 생지를 쓸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수제 쿠키로 열심히 광고했던 쿠키가 공장에서 납품받은 냉동 생지를 사용한 쿠키였다는 시점에서 이미 소비자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비난이 거세지자 미미쿠키 측은 사실은 시판 제품을 소분해 재포장해서 판매했던 것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시인했는데요. 하지만 미미쿠키의 거짓말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번 한 번만 그런 거라는 말도 거짓말이었고 쿠키를 제외한 다른 제품은 수제가 맞다는 말도 거짓말이었죠. 수제 롤케이크는 삼립의 롤케이크를 그대로 떼온 것이었고 7만원짜리 핸드메이드 케이크는 코스트코 케이크에 그림만 그린 것이었으며 그 외 초콜릿도 모두 기성 제품이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이 제품들의 가격은 원가의 2배나 되는 등 폭리를 취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네티즌 수사대들은 롤케이크의 기공, 건포도가 사라진 시기까지 비교하며 이들의 거짓말을 반박했지만 미미쿠키 측은 끝까지 몇몇 품목은 환불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다 소비자들이 재료의 영수증을 보여달라고 하자 그제서야 런 해버렸다고 하는데요. 결국 미미쿠키는 제품 구매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했고 끝내 법적 처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동네 주민의 말에 따르면 이들도 처음에는 직접 쿠키를 구웠다고 하는데요. 본인들 역시 처음에는 정직하게 장사했지만 카드빚 등 생활고로 형편이 어려워져 해서는 안 되는 일에 손을 댔다고 진술했죠. 하지만 이들이 애초부터
처음부터 비등록 업소였음은 물론 친환경 인증도 하지 않은 채 유기농 제품으로 홍보한 사실까지 밝혀지자 이들에 대한 여론은 나락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이들의 거짓말로 인해 아토피 환자나 루푸스 환자들은 증세가 심해지는데도 원인을 몰라 고통을 받았다고 합니다. 본인들의 생활고를 호소하면서 질병에 걸린 사람과 부모님의 간절한 마음을 이용한 것은 지나치게 이기적인 태도가 아니었을까 싶네요. 정직하면 바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나 오히려 성공한 기업가들은 정직과 신용을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뽑곤 하는데요.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완벽한 거짓말을 하든 결국 진실은 밝혀지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까먹고 남을 속이려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바보가 아닐까요?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